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물리학2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자기선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할 텐데요. 자, 자기선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장이 통과하는 단면이 있어요. 이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 개수들을 총 세서 그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 또는 자속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호로는 앞에서 봤듯이 phi 라고 표시를 합니다. 요 자기선속은 앞에서 자기장 구할 때 한번 나왔었죠. 자기장은 어떻게 구했었지? 어떻게 구했었나요? 자기장? 단면 덕분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으로 구했었죠. 요 식을 바꾸시면 자기선속식이 돼요. 자기선속은 B 먼저 쓰는 게 낫겠네요. 자기장의 자기선속 이렇게 쓰시면 되고, 크로스가 아니라 내적이에요. 자기장에다가 면적 하시면 이게 바로 자기선속의 크기가 됩니다. 자, 이걸 말로 바꿔볼까요?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비례하니까 자기장에 통과하는 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자, 근데 이때 오른쪽처럼 수직한 자기장과 면이 수직하게 통과하면 그냥 이 개수들을 다 세면 되는데, 왼쪽 것처럼 세타만큼의 각을 이루면서 면적을 통과를 하면 이때 자기선속은 어떻게 되냐? 요 면적을 이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도트 표시된 거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지? BA의 세타값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치?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까요? 코사인 세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타는 여기 법선 90도 직각이 되는 법선이랑 자기장 통과하는 자기역선이 이루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세타가 0도라면 우리가 수직하게 통과하는 애처럼 phi는 BA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90도 수직일 때, 자기장과 면이 수직일 때만 우리가 다른 거고, 만약에 비스듬히 세타만큼의 각을 이뤄서 자기력선이 통과한다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전자기 유도 현상은 요 말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자, 변하는 게 싫은 애예요. 전자기 유도라는 애는. 왜 변화를 싫어하는지 봅시다. 자,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N극이 코일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지는, 또는 S극이 다가오는, S극이 멀어지는, 요 네 가지 경우에서 어떻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코일이 다 있죠.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자, N극 자석이 N극을 아래 방향으로 놓고 코일 쪽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 자석 주변에 뭐가 있죠? 그렇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극에서는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자, N극이 다가요. 지금은 코일에 이렇게 두 가닥의 자기력선이 통과를 하는데, 얘가 더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죠. 뭐가 일어난 거지? 그렇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한다 했죠? 자연이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를 싫어해. 자, 두 개가 더 늘었어. 싫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난 두 개를 밀어내야 돼. 자석이 다가오는데 자석을 밀어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코일이 자석을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코일이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만들어요. 위에가 무슨 극이 돼야 자석을 밀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으로 자석을 만들어서 밀어내요. 자, 이때 여기에 오른손 쓰시면 됩니다. 아까 솔레노이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랬죠? 자, 엄지손가락 N극 방향에 놓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싸 쥐세요.
지금 앞에서 뒤쪽으로 감싸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뒤로 감싸지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유도 전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 방향이 되니까 A를 통과해서 검육의 G를 지나서 B까지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극이 이번엔 멀어져 가고 있어. 멀어져 가는 것도 싫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겨야 되죠. 그럼 이번에는 N극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위에가 S극인 자석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 엄지손가락 이번에 아래를 향하게 놓으시고, 지금 뒤에서 앞으로 감싸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손가락 솔레노이드 잡고 감아주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도 전류가 B를 지나서 검육에 지나서 A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도 해봅시다. 자, 이번에 S극이 다가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극을 밀어내야겠죠? 그러면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전류는 B를 지나, G를 지나 A. 자, 얘는 S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져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얘를 끌어당겨야 되죠. 자, 위에가 N극, S극인 자석을 만들어야 N극이 S극을 끌어당기겠죠?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나요? 그렇죠. 첫 번째 거와 같네요. 그래서 얘 유도 전류도 A에서 G를 지나서 B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유도 전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솔레노이드 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자석의 변화, 자기력선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하고,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에 뭔가 전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걸려야겠죠? 요런 애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요때 지금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요? 얘네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렌즈 법칙이라고 하고,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이때 생기는 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해야 많이 만들어질까요? 유도 기전력이 세려면 우리 오메 법칙 배웠죠? I는 R분의 V가 오메 법칙이죠. 자, 이때 이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 있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전류와 생기는 기전력, 이 비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크게 만들고 싶으면 유도 전류가 세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야.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려면 얘는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자기장 변화가 세게 일어나면 되죠. 자기장 변화가 세게 일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센 자석을 쓰던지 아니면 자속이 크게 변하던지. 자속이 크게 변하려면 빨리 통과하면 되죠. 천천히 통과하면 2개, 4개, 6개 통과할 텐데 확 통과하면 4개, 8개, 12개 이렇게 개수가 빨리 늘어난다는 거야. 변화의 폭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석을 빨리 통과시키면 된다. 그래서 센 자석을 쓰거나 자석을 빨리 통과시키면 자기장 변화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유도 전류도 크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걸로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자석을 빨리 통과시킨다. 식으로 하면 시간당 변화는 자기 선속의 개수를 늘린다. 그리고 이때 솔레노이드가 아까가 아니라 이전 시간에 했던 솔레노이드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장이 세게 만들어졌지? 가문수가 자기장에 비례했죠. 많이 감을수록 세게 만들어지니까 가문수에도 비례를 하고, 이때 중요한 거, 전자기 유도는 자기 전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죠. 방해의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N은 감긴 수고
마이너스 표시는 렌즈 법칙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1초당 자기 역선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사실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무슨 식 이용해서? b는 a분의 y를 이용을 하면 y를 뭘로 바꿀 수 있나요? ba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ba. 아이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기 유도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해요.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 숙지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지면으로 문제지 형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된 이걸 화살로 표시해서 들어가는 자기장. 화살이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뒤에 있는 촉만 보이죠? 뒤에 있는 그 깃털 긴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X로 표시를 하고, 우리가 나올 때는 화살 촉만 보이겠죠. 화살이 내 눈앞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면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된 곳에 원형 도선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 원형 도선에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때 유도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찾아보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자, 0부터 t초까지. 0부터 t초까지는 자기장 세기가 점점 커지네요. 자, 뭐가 커지는 거지? 들어가는 자기장이 커진 거야. 들어가는 애가 커지니까 이 도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형 도선은. 들어가는 애가 싫어. 들어가는 애 없애려면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야겠죠?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요 모양이란 얘기야. 요 원안에서. 나오는 자기장이니까 나오는 자기장. 종이 위에 지금 화면이 여러분들 앞에 면에 오른손을 올려놓으시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솟구치게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 도선에 감아주시면 어느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움직이나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방향?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다음 T0에서 2T0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죠. 자기장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도전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2T0에서 4T0까지는요. 자기장이 감소하네. 그럼 이 원형 도선은 뭐예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어. 그것도 싫지. 그럼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원래 개수만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주시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번엔 유도전류가 어느 방향이죠? 그지?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이 문제를 보고 결론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원형 도선에 발생한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0부터 T0까지 그리고 2T0에서 4T0까지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아까 뭐라 했지?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과 비례하고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지. 면적 일정하고 시간 일정이에요. 그러면 변화하는 자기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정하고 누가 더 빨리 변한다는 얘기야. 0에서 T0. 그래서 0에서 T0가 2T0에서 4T0보다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자기율도 어디에 이용할까요? 대표적인 게 발전기예요. 그래서 발전기라는 건 자석 사이에 코일을 놓고 이 코일을 돌려서 코일 사이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게 해서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전자기타가 있습니다. 이 픽업 장치가 코일을 막 감아놓은 거고 이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석이 자기선속을 발생시켜서 코일의 유도전류가 유도돼서 요 유도전류에 의한 전기 신호로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로 나가게 해주는 게 바로 전자기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전자기 유도에선 발전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니까 발전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서 사각도선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도선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가위 칠 때, 나위 칠 때, 다위 칠 때, 그리고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딘지 찾아보라 하는 얘기예요.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지금 없다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얘가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자기장이 없던 도선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겼죠. 그럼 이 도선은 무슨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애가 싫으니까. 나오는 애를 3개 만들어야겠죠? 자, 나오는 애. 그럼 오른손, 엄지손가락 갖다 대시고 나머지 4손가락 감싸주시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도선의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도선이 받는 힘은 들어가서 지금 자기장 변화가 생겼으니까 나오고 싶을 거 아니야.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그렇죠. 왼쪽이 되겠죠. 왼쪽. 자, 나는요. 이미 여기 들어왔어. 얘 가기 전에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나는 자기장 변화가 없죠. 균일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힘도 받지 않겠죠. 자, 그랬다가 도선의 한쪽 끝이 이제 나갔어. 이번에 뭐야? 들어가는 애가 9개 있었는데 3개밖에 없어. 6개가 줄었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들어가는 애 6개를 이 도선은 변화가 일어나서 실어서 더 만들어야 되죠. 자, 들어가는 애야. 자, 오른손 감싸지시면 요렇게 감싸지겠네요. 전류 방향은 그렇죠. 시계 방향이고. 자, 도선이 받는 힘은 나와서 자기력선이 줄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되죠. 얘도 역시 왼쪽으로 도선이 힘을 받는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 이번엔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요 막대가 움직이면서 면적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밖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막대가. 자, 이때 저항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저항 R이 있거나 그냥 도선이 있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도선이 저항이 아니라 검유계가 있어도 마찬가지. 자, 찾아봅시다. 처음엔 여기에 막대가 있었죠? 개수를 센 게 의미가 없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개수를 세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6개였는데 이만큼 얘가 이동을 하면서 6개가 늘었어요. 싫죠? 뭐 해야 돼? 이 도선은. 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자기장 6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나오는 자기장 만들고 도선 감싸지면 오른쪽 나머지 4손가락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전류의 방향은 그렇지. 반시계 방향. 유도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자,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할까요? 일정할까요? 감소할까요? 어떻게 되네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얘가 지금 속도가 V만큼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도 이만큼 6개에 해당되는 만큼씩만 꼬박꼬박 일어나는 거니까 증가가 아니라 항상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항상 일정하다. 그럼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방향을 표시한. 요거랑 같은 문제예요. 1번이랑 3번이랑 같은 문제인데 얘는 그냥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물은 거고 이번에는 요걸 표시해 보란 얘기야. 전류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A를 지나서 저항 R을 지나서 B를 통과하는 요 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번째 문제. 도체 막대의 속도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이전보다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와 시간당 자속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속도를 2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도 커지고 그럼 유도 전류도 증가하겠죠. 증가한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전보다 어떻게 되나요? 자기장의 세기 자, 요 식에서 바꾸면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번에는 자속이 아니라
이 식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기장의 세기 얘를 세게 하면 유도 기전력이 커지고 그래서 유도 전류도 커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푼 요 확인 문제와 요 확인 문제는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수업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기유도에 대한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